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노심초사해 오신 이 광장에 모이신 애국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현장을 해외에서 지켜보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는 3월 9일 자칫했으면 종북 주사파 친김정은 세력이 정권을 이어가면서 오늘 이 시간에 이 광화문 광장은 극좌파들의 붉은 물결로 넘쳐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막고 이 땅의 자유민주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정적 계기를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낸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2019년 10월 3일 당군 이래의 최대의 인파가 이 광장에 모여가지고 그래야 문재인 정권을 탄핵하였습니다. 그 뒤 2년 동안 코로나로 이 광장을 이 정권이 막지 않았다고 한다면 벌써 이 정권은 퇴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이 이 광장을 겉으로는 막았지만은 그 물 밑으로, 광장 밑으로 도도한 민심의 불길이 들끓고, 그리하여 그것은 드디어 3월 9일 폭발하여 민심이 살아있고 대한민국을 구제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든 것입니다. 저는 3월 9일 하루 전날 3월 8일 오전에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박찬종 TV의 담당 젊은 PD 두 사람이 코로나 확진이 판명돼 가지고 그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할 수 없는 사태가 생겼습니다. 저는 생각도 못해서 카메라를 들고 오게 해가지고 이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 제 홀로 섰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분노의 투표를 해야 합니다. 투표 시간이 15시간, 15시간 앞두고 있는데 3월 9일 우리 국민은 분노의 투표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분노냐?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의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으로, 그래야 김정은이 서울로 오는 돌다리를 놓은 이 정권에 분노해야 된다. 그리고 이 정권을 개성하는 이재명은 더 극좌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해서 분노해야 된다. 이재명은 그 자신이 범죄 덩어리다. 범죄 덩어리.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일 뿐 아니라 그의 인격, 성적 모든 것이 절대로 대한민국 국가원수의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자다. 이재명에 대해서 분노하라고 저는 외쳐댔습니다. 이제 3월 9일 우리는 승리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세계 정세는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나 확실히 지금 실패해가고 있고 조만간에 100개를 들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 이 3대 축과, 그래야 이에 대항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래야 법치주의를 숭앙하는 자유세력, 이 양자의 대결 속에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은 좌파 편에 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래야 법치를 존중하는 우파 편에 서지 못해가지고 우파 쪽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이런 처지에 빠졌는데 3월 9일을 기하여 대한민국이 드디어 이 양세력의 오른편에 섬으로써 이 균형처를 확실히 지탱하게 된 것은 위대한 우리 국민들의 승리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표가 끝나고 난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와 통화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각별한 부탁을 했다고 하는 내용이 청와대 대변인 입을 통해서 밝혀졌는데, 화해와 통합의 시대를 열어가자. 화해와 통합의 시대를 열어가자. 그리고 그 뒤에 윤석열 당선자가 이재명 후보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후보도 역시 화해와 통합의 시대를 열어가자. 이런 보도를 보고 저는 문재인, 이재명이 급하긴 급했구나. 이제 감옥에 갈 운명에 처했으니까 제발 우리 손대지 말고 통합하자, 통합하자, 이런 소리를 목맥에 외쳐대고 있구나.
친애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통합과 봉합은 구분해야 합니다. 봉합은 가령 위암 환자에 대해서 의사가 수술하기 위해서 이렇게 칼을 대가 이렇게 열었는데 긁어내봐야 도저히 생존 가망이 없다고 할 때는 그대로 덮고 다시 꿰맵니다. 이게 봉합입니다. 봉합이라고 하는 것은 썩고 병들고 이미 드러난 범죄 사실을 그대로 덮고 가자고 하는 것, 이것이 통합이 아닙니다. 문재인은 이미 드러난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에 그가 주범인 것이 여러 증거로 드러났고, 다만 현직 대통령이니까 수사하고 기소를 하지 못해서 뿐이지 이 이제 임기가 끝나는 순간에 이미 드러난 일이에요. 없는 사실, 없어 보이는 사실 가운데를 일부러 후벼 파가지고 이것을 수사해서 사법 처리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드러났어. 그 관련자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은 벌써 13명이 기소돼 가지고 재판을 안 하고 있어. 주범을 기소를 해야 돼. 그 기소가 기다리고 있어. 이재명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일 뿐 아니라 백현동 사건, 성남시 FC 이 부패 사건 등을 비해서 무수한 사건이 그 몸에 걸쳐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덮고 간단 말입니까? 이걸 만일 덮고 간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권은 국민에 대한 배반이고 3월 9일 광화문 민심에 대한 배반이 될 것입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이재명은 현재 검찰이 소환해서 영장 청구하고 그래야 기소하여 법정에 세움으로써 그와 관련된 모든 부패 사건의 수사에 시발을 열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윤석열 당선자에게 강력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지난 선거운동 기간 우리 국민 모두를 불쾌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분노케 만든 이재명 씨에게 경고적 충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성남의 유력한 교회에 신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 사실이 선거운동 기간에 어떻게 알려졌는가 하면 그 담임 목사가 말하기를 10년 전에 그는 신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에 신자 명부에서 지웠다 한 걸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니까 이재명이 하는 말이 거기서는 지워졌으나 나는 내 혼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새빨간 거짓말인 줄 알지만은 저는 오늘 이 자리에 3월 12일 투표 끝나고 사흘째 된 날 아침 이재명 씨에게 경고적 충고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나가라. 교회에 나가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너의 잘못을 하느님 앞에 용서를 구하라. 하느님 앞에 용서를 구하라. 너는 선거운동 기간에 이렇게 말했지. 내가 이번에 낙선하게 되면 없는 죄도 만들어서 나를 감옥에 보낼 것 같다. 울며 불며 그런 얘기를 하고 돌아다녔다고. 울며 불며 내가 이번에 낙선하면 없는 죄를 만들어 가지고 나를 감옥에 보낼 것이다. 아니다 이놈아. 있는 죄를 가지고 너는 감옥에 가야 한다. 남은 길은 하느님에게 용서를 구하고 울며 불며 기도해라 이놈아. 울며 불며 기도해라. 하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는 제가 책임입니다. 나머지 모든 것도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하느님 용서해 주십시오. 울며 불며 기도하고 그래야 자신의 검찰에 출두해서 진술에 응하고 재판에 회부되고 그래야 감옥에서 계속 울며 불며 기도하고 몇 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도 용서하고 광화문 민씨도 용서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너는 아직 젊지 않으냐? 64년생이니까 환갑도 되지 않았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1942년생, 저보다 3살 아래입니다. 그는 78의 대통령이 됐어. 이재명 이놈아, 니도 78의 대통령 될 생각한다 그러면 앞으로 4번 5번의 기회가 있다. 한 몇 년 감옥에 들어앉아서 진실로 기독교 신자답게 울며 불며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우리가 너를 용서할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명심해라 이재명. 명심해라 이재명. 끝으로
광화문 민심을 2019년 10월 3일 이래 지켜오신 이 자리에 계신 애국 동포 여러분들에게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해외에서 우리를 격려해 주신 해외 동포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 승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똘똘 뭉쳐서 이 광화문 민심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